안녕하세요, 피터라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로드사이클, 로드 자전거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드랍바에 대해서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또 어디를 잡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잘 안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랍바라고 하니까 이제 아래쪽에 보통 마운틴 MTB라든지 하이브리드는 그냥 봉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아래쪽으로 드랍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 휘어진 부분이 여기를 드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자세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잡는 게 아니라 여기 후드를 잡는다든지 드랍을 잡는다든지 사이드를 잡는다든지 탑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지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곳은 후드입니다. 여기 변속기 부분의 이제 고무 부분, 여기를 후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이제 피팅을 하신다든지 보통 타실 때 가장 많이 잡게 되는 곳이 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드 머리 부분을 손으로 감싸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걸쳐두고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잡지 않고 걸치다가 뭐 턱을 밟는다든지 하면은 손이 이렇게 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는 후드를 가볍게 감아주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실 때는 이제 엄지와 검지 사이를 잡으셨을 때 이제 두 손가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세 손가락, 한 손가락, 이제 이건 스타일 따라 다른데 편하신 손가락을 이제 레버에 걸치시고 이제 페달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속을 한다든지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배우실 자세는 탑 자세입니다. 후드 다음으로 쉬운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이라든지 힘든 상황에서 이제 가슴을 열고 상체를 세워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후드 다음으로 쓰기 좋은 자세가 되겠는데요. 드랍바의 이제 위쪽 여기를 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어로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고, 이제 그냥 원형바의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탑을 잡으시는데 보통 이제 데스그립처럼 엄지를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아까랑 똑같이 턱을 밟거나 하면 손이 이렇게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엄지는 항상 감아 주시거나 아래까지 포지션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탑을 잡을 때는 스템에 너무 가깝게 잡는 것보다는 좀 어깨 너비나 아예 사이드를 잡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변형되는 자세로 이제 사이드를 잡기도 합니다. 사이드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와 탑을 잡는 변형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 이제 팔을 휴식해 준다든지 상체를 쉴 때, 이럴 때 쓰게 되는데요. 근데 탑이라든지 사이드를 잡을 때 문제점은 브레이크까지의 거리가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돌방 상황이거나 뭐 뭘 밟는다든지 누가 끼어든다든지 했을 때 브레이크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확보가 돼 있고 저속이라든지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사이드라든지 탑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자세는 후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실 거는 이제 드디어 나오죠. 드랍을 잡는 방법입니다. 드랍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을 잡는 그냥 드랍이 있고, 이 아래쪽 후크를 쥐어잡는 후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드랍바가 옛날에 나올 때는 그냥 원형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컴팩트로 보시면은 여기가 좀 직선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핸들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드랍의 경우에는 끝쪽 여기를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잡았을 때 자세는 상체가 후드를 잡았을 때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전면부 면적이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드를 잡았을 때는 팔을 살짝 굽혀주고 이런 식의 라이딩을 하게 되지만, 드랍을 잡았을 때는 팔만 내려줘서 삼두근이라든지 코어에서의 부담을 좀 덜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에어로하지만 편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랍을 잡고 지석주를 할 때, 편하게 사람들하고 탈 때 이럴 때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또 똑같이 탑이나 사이드는 똑같이 여기서도 브레이크까지의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돌발 상황 대처가 좀 느릴 수 있습니다만 좀 더 편하게 그냥 꾸준하게 탈 때
여기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선수들의 경우에는 브레이크어웨이에서 그냥 로테이션을 돈다든지 뒤에서 따라갈 때, 그럴 때 또 여기를 잡고 좀 편하게 탈 때 쓰는 자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후크의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굉장히 빠르게 강한 파워를 내야 될 때, 그때 많이 쓰는 자세입니다. 물론 이런 데를 잡고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안쪽을 쥐어 담으면서 보통 스프린트를 할 때 많이 쓰죠. 강한 댄싱이라든지 할 때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랍에서도 두 가지 차이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잡았을 때는 보통 팔목이 핸들바에 닿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세는 상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팔이 굽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 뭐 스프린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쥐어잡고요, 상체를 내리면서 이렇게 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흔들었는데도 팔목이 핸들바에 닿는다 하면은 리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바 리치라든지 드랍이라든지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은 안 쓰실 거예요.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스프린트 하는 법 이런 거 할 때 다시 다루겠는데, 보통 그냥 로드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드랍을 잡는다 하면은 여기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후크의 또 다른 변형법 중에 하나는 다운힐을 탈 때 이 자세를 취하시는 게 안전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다운힐을 탈 때는 브레이크에 항상 손이 간 상태로 타셔야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후드를 잡으면서 타시거나 아니면 이 자세, 후크에서 브레이크에 손을 댄 자세로 타시면 되는데요. 후드를 잡고서 브레이크를 할 때는 악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급경사 같은 경우 있죠. 이 후크를 잡으시고요, 손가락을 이제 거시는 겁니다. 이제 엄지가 여기 있죠. 손가락을 브레이크에 걸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감속이 필요할 때는 당기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급경사 15도, 18도 이런 데를 가실 때는, 특히 여성분들이나 힘드신 분들 어필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든지 이럴 때는 다운힐을 할 때 후드를 잡고 내려오시기보다는요, 이제 여기 후크를 잡고 걸어서 브레이크를 하면서 내려오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여러 가지 더 포지션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금지된 자세들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볼 거는 드랍이 이제 에어로해서 이제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에어로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후드 에어로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후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기를 손을 감아 주시고요, 이제 팔목 쪽을 핸들바의 사이드에다가 붙여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팔 부분 자체가 앞에서 봤을 때 그냥 한 가지의 원통으로 이제 다 숨어버리게 되죠. 만약에 후드를 탔을 때는 다 바람에 노출이 되는데 반해서 후드 에어로 자세를 했을 때는 손부터 해서 팔꿈치까지가 다 일직선으로 위치를 하면서 공기로부터 가장 저항을 적게 받는 그런 자세가 되죠. 그래서 이 자세를 썼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은 공기정이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평속이 이제 3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주를 한다든지 브레이커웨이에 나왔을 때 선수들이 이 자세로 많이 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자세를 하고서 등까지 이렇게 지면과 평행하게 해주신다면은 후드에서 타는 거랑 비교를 해서 이제 후드 에어로 자세를 취하면은 이제 30, 40 이렇게 했을 때 파워에서 10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뭐 금지된 자세 이런 거를 뺀다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긴 시간을 탈 수 있는 자세가 되겠고요.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후크를 취하고서 몸을 평행하게 하는 이 드랍 후크 이 자세가 좀 더 에어로하게 하는데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오래 탈 수 있으면서도 에어로한 자세는 여기 후드 에어로 자세가 되겠고요.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이제 브레이크를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타실 때는 후드를 타시거나 드랍을 타시면서 드랍에 여기를 손가락 얹는 후크 드랍을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안전이 확보가 됐을 때 혹은 뭐 오르막이라든지 이럴 때만 이제 탑을 잡는다든지 드랍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파지법을 이제 혼용을 하시면서 상체의 피로도나 이제 팔에 있는 피로도를 줄여주시기 위해서 탄생한 게 드랍바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아시고서 탈 때 상황에 맞춰서 알맞는 파지법을 쓰시면은 조금 더 재밌고 효율적인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셨을 거고요. 또 모르셨던 부분 뭐 용칭, 용어들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드랍바 아니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로드라는 게 좀 재밌는 게 이제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알고 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탈 수 있고 재밌게 탈 수 있는 것들 관련해서 꿀팁이라고 하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영상들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